이 그림은 전 세계가 어차피 다 호환이 되니까 이거를 타이틀 제목으로 이 제가 그 아침에 이제 그 원화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공부한 것의 2탄이에요.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나는 피카소를 추종하진 않아요. 진짜 난 피카소를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피카소를 존중은 해요. 왜냐면 같은 동업자들끼리니까 뭐 그거 제 스스로예요. 내가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뭐 태어난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또 이분이 살아온 그거에 또 어떤 기승전결을 좀 대충은 알기 때문에 뭐 좋아하지 아주 좋아하지는 않아요. 좋아하지는 않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살바토르 다리하고 달리 하고 뭐 이런 분들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일편단심 그런 분들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이제 피카소가 이제 1973년에 딱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쯤 중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그 시절에 그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바로 이제 만든 책인데 이제 프랑스에 가면은 그 이 뽕피두 미술관이 이렇게 있고 뽕피두 미술관 앞에 이제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골목들이 있고 이쪽 한 걸어서 한 20분 내외에 피카소 미술관이 있어요. 그 피카소 미술관 그 근처에 가면은 이제 이런 그 책들을 많이 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구입했던 여러 개 책들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왜 제가 이걸 이제 하냐면 이미지네이션 그러니까 이마지네이션 그러니까 이 그림의 형태를 잡아간다는 거는요. 이 사실 제가 해부학을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수업도 굉장히 재밌는 수업으로 제가 만들 건데 이 지금 피카소 보면은 굉장히 그 인물이 액션적인 형태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늙어서도 이게 80대, 70대들 뭐 저건데 이제 그분의 이제 이 줄거리를 갖다 계속 보여주는 건데 어릴 때 보면은 중세 시대의 그 어떤 그 형태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커온 사람은 맞아요. 이게 피카소 어릴 때 모습이거든요. 피카소 아주 아기 때 어릴 때 모습인데 이때 이제 드로잉이나 이런 걸 한 걸 보면은 그 하여튼 그 뭐 여러 가지 그 사실적인 그런 내용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실 이제 파리에 가서 프랑스 같은 데 보면은 이 서양 미술을 공부할 때 이 세느강 이렇게 있으면 세느강 그 다음 블록이 휘세느라고 해갖고 세느가예요. 그 길 생제르맹데프에서 쭉 이어지는 길인데 거기에 이제 그 생미셸에 가면은 세인트 미첼이죠. 생미셸에 가면은 그 생미셸 그 주변으로 그 뒷골목에 보면은 거기 4대학도 있어요. 소르본느 대학도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이런 벽 이런 그 옛날 그 자료에 대한 포스터 옛날 그걸 다 그 옛날에는 리도그래프라고 해가지고 판화예요. 그거로 찍었거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건 진짜 좀 이 제가 판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사오고 싶었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 시절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공부했던 피카소가 공부했던 그 배경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피카소의 이제 자료들 피카소 죽었으니까 피카소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남겨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를 어떻게 했다, 뭐 피카소가 뭐를 뭐 해서 뭐 이렇게 팔았다, 샀다, 뭐 이런 것들 사인 있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 그 자기가 그렸던 이 양반은 뭐 여성 편력이 대단하잖아요. 뭐 7번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결혼도 하신 분이니까 올가네. 뭐 예전에 이렇게 그 조상화 그린 거 보면은요, 그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이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이거 지금 막 갈라진 거 보니까 이것도 보관을 엉망으로 한 건데 이게 이 캔버스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뮤제 드 피카소 드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바르셀로나에 있는 거네요. 바르셀로나에도 그 뮤제가 있으니까 피카소에 관한 뮤제가 있. 하여튼
이제 피카소의 친구들 보면은 뭐 장곡도서부터 뭐 많죠. 뭐 이 양반은 워낙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바르셀로나에 있을 때 메트르드 더 에콜 데 보자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거기 교수진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보면 요거는 나중에 이제 게르니카 그 시절의 어떤 그 사진들이고, 요거는 이 완전히 큐비즘의 영향이 있을 때 피카소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이 큐비즘 뭐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이 피카소가. 그리고 여기에 이런 형태들을 보면은 요 시절에 그이 시클 디들레 엉트르데 귤리에로, 이 피카소가 요 시절에 요때 자코메틱이 어떻게 교류가 있는지 모르지만 요런 형태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벌써 이제 그 형태들이 요때는 그 아프리카 토우에 미쳐 있을 때거든요. 아프리카 그 미술에 그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이 그 뭐 베끼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거든요. 이거 뭐 사람 뒤에다가 뭐 이렇게 그려놓고 그런 형태를 갖다 이런 건 너무 재미있는 퍼포먼스네요. 이런 거 저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미리 이렇게 선으로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을 또 이렇게 했는데 아우 재밌네. 아무튼 이 양반은 약간 쇼맨십도 대단하시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 여인의 또 이 누구냐 이거 프랑스와 길롯 슐라 플라즈드 깐느, 아유 깐느에 놀러 가가지고 그것도 이분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세련된 여성하고도 한번 결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체를 못해갖고 뉴욕으로 도망갔죠. 뉴욕에서 이 양반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무튼 이 평화의 비둘기 이런 일대기를 이제 많이 한 거고, 이분이 이제 장곡도고 이, 이 여행하면서 이 손하고 참 너무 자연스럽죠. 뭐 이렇게 노인이 돼서도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럴 수가 있다고. 이 사진 참 좋네. 이거는 이제 게르니카 할 때 모양인데 이 지금 제가 그 이미지네이션 뭐 하여튼 이미지를 갖다가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이런 거 설명을 할 때 이게 여기에는 청색이 별로 없지만 청색 시대라고 해갖고 푸른색의 그림을 많이 그릴 때가 있었어요. 이때 보면은 이 여인들의 그 형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코라든가 이런 건 물론 중세 시대에 그리스의 그 영향을 많이 그 생각하는 그런 형태들이지만 이 해부학에서는 여기선 해부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못 느끼겠죠. 이래서 아까 제가 그 공자 가어에 나왔던 공자의 초생하고도 이게 물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 해부학과 어떻게 제가 또 하나의 이제 그 책을 찾아왔는데 그 책은 이제 보테로의 책이에요. 페르난도 보테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설명은 같이 드릴게요, 제가. 이게 1921년도 작업이니까 1921년도면은 우리나라나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때서야 비로소 뭐 수당청이니까 청나라의 그가 끝나가고 현대 그 뭐를 받아들이면서 그 화가들의 굉장히 격변기였다고. 뭐 피카소도 여지없이 거기서도 비슷했을 거예요. 거기 사조가 계속 바뀌었으니까 거기도. 그때까지만 해도 피카소는 21년이래 봐요. 지금 따지면 80년, 그러니까 100년 된 거네요. 100년 전의 그림이네. 그래서 뭐 어떤 그런 생각. 이게 지금 샘인 것 같은데 여기 막 쏟아지는 거 보면은 그 참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지. 요거는 이제 바돌라보, 그러니까 이게 이 몽마르트 있을 때인데 1904년이면은 이제 그쪽에 갖고 바돌라보
이 몽마르트 아래 바돌라브라고 세탁선이라는 뜻인데 이제 그때 그 얘기고 이거는 1933년대 1933년도에 이제 그렸던 건데 이때도 이제 굉장히 그 옆에 그 피카소의 이제 얼굴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엄청난 그 어떤 이 변화가 있었죠. 그 형태적인 변화. 그러니까 올바른 모습의 이 형상이면은 옆에 있는 그 이런 그 형상들은 이 얼굴에 보면 옆모습 이런 거 보면 눈도 좀 과장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과도기적인 그런 그 형태들이죠. 1933년도면은 이런 건 재밌네. 이런 책을 보면서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큐비즘이라는 거는 이제 큐비즘 작가들이 많은데 이게 큐비즘이라고 그러죠. 큐비즘 작가들이 보면은 이 현실과 아닌 부정적인 것과의 대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한 게 굉장히 그 재밌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림을 갖다가 그 이 모더니즘에서 그걸 막 그 그다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막 해체시키고 더군다나 저희 스승은 이제 세자르하고 아르망 이런 분들이라 좀 저는 누보 리얼리스트 그러니까 막 파괴적이고 그때 그 철학자들은 프랑크푸르트의 그 철학자 이름을 지금은 제가 까먹었는데 너무 깊게 안 들어가면 까먹는 거죠. 그때 그 이 아르망이나 그 세자르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막다 부셔버렸거든. 근데 그 시절에는 뭐 그 그럴 수가 있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존 케이지나 백남준 선생도 살아계셨으니까. 그 미스터 오웰 굿모닝 미스터 오웰이 1984년도에 이제 백남준 선생이 발표를 한 거니까 그때 보면은 그 행위예술 그다음에 개념미술이 또 있었어요. 그때 뭐 그 이전이니까 이게 지금 1933년이면은 84년하고 갭이 지금 거의 40년 전 그 더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 큐비즘의 그 영향들이 굉장히 대단했던 거지. 이 이후에 이제 또 모더니즘으로 넘어오죠. 이, 이 형태들을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사실 여기에 제가 이제 이 컬렉션한 거를 많이 봤어요. 이 피카소 미술관에서 피카소가 어떤 물건에 관심이 있는지 많이 봤는데 아프리카 미술을 거의 광적으로 그냥 막그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이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대에도 그 우리 그 스승들 뭐 세자르나 뭐 아르망 이런 분들도 특히 아르망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받아들였죠. 아프리카 미술을. 세자르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미술 그 어떤 켄타로우스 뭐그 이제 말 몸은 말이고 목 위로는 사람이고 그런 켄타우로스라고 하는데 어떤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그런 거를 많이 공부하셨어요 우리 그 세자르 선생은. 그렇게 그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그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그 반영을 한다고. 그 특히 이제 이 큐비즘 작가들이라든가 어떤 그 큐비스트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생각을 이렇게 해오고 있었죠. 이때 그 피카소의 자화상을 보면은 이게 1945년이네요. 우리 이제 해방됐던 해에 이제 그렸던 건데 이 눈 크기 같은 거 보면 이 그랜다 그러니까 큰 눈망울이 이런 거는 옛날 큐비즘 시대부터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그 어떤 그 해부학적으로 얼굴이 형태가 좀 크고 하체는 풍만하면서도 더 얼굴이 크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망적인 요소. 이 이거는 동판화인데요. 모델과 함께 이제 어떤 그 어떤 형태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 이렇게 보면은 이 스케치할 때 보면은 이 재료학적으로 보면 이건 1954년도에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 수채화 물감이나 이런 거로 쓴 거예요. 그렇게 한 그
드로잉들인데 이 그때 이렇게 생각을 보면은 이 사과 이 뭐 약간 좀 그 웹툰으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그 동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이 안에 이 거한 사람과 아무튼 이 책도 이제 좀 저는 재미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그 샀던 책들인데 이 염소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과장을 하지만은 굉장히 매력 있잖아요. 이런 거는 여기 형태들에서 잘 보면은 이 그 우리나라의 그 고구려 고분벽화 보듯이 그 시절에 어떤 그 라스코 동굴벽화 프랑스도 그 벽화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나라예요. 자기네가 그 최초의 뭐 어떤 그 동굴 벽화를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그런 그 자부심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또 영향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투 같은 거 이런 거 지금은 이거 약간 각색을 한 거죠. 말하자면 피카소가 약간 좀 그 라틴풍이 있잖아요. 그 태양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라틴풍에는 그이 투사가 뭐 저거 하는 거 아니면은 이 우리는 이 시절에 그 각궁을 들고 이 사냥을 다녔죠. 고구려 고분벽화 보면은 말 위에서 달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쏜 민족이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로 따지면은 우리도 이 역사가 만만치 않죠. 이런 그 어떤 벽화를 이용한 그림들에 대한 거는 이거는 피카소가 시절마다 다르게 했던 그 사인의 형태들이죠. 그러니까 1915년, 17년 이때만 해도 1915년이면 피카소가 이쪽 사인들이 굉장히 다르네요. 이때 23년이면은 1923년 이게 가장 나중에 한 사인들이 있네요. 1973년까지니까 1923년, 1923년, 1923년 몇 살이야? 그럼? 50대 사인한 거. 1937년도에 그 그림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책을 보면은 이 도자기, 특히 도자기나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도자기에 굉장히 심취를 했었거든요. 이 도자기가 이게 사실은 바르셀로나나 이쪽에 그 어떤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도자기를 공부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뭐 가우디의 건축이라든가 뭐 그쪽에 그 근접한 그 주변의 그 도공들이 이 굉장히 화려한 색감과 이런 거를 많이 쓰면서 도자기를 한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이때는 이 도기가 우리나라 장독 있죠. 그런 거 효과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쪽에는 흙이 아주 고온 1400도나 뭐 1300도에서 그 이렇게 그 견디는 흙들이나 유약들이 존재하지 않았거든. 유럽이 다 그렇죠. 유럽이 그래서 자꾸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일본에 있는 거, 일본도 좀 약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도자기를 그렇게 뺏어가고 그런 걸 사가고 하는 이유는 다 그 고온에서 그 나오는 발색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토기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그쪽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이 어떤 그 대신 이제 유약도 바른 상태가 굉장히 가볍죠. 깊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미술하고는 상당히 뭐 좀 잘 어울리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당시에 제가 이제 비교하려고 서양 미술이거든요. 이 서양 미술은 말하자면은 이거 우리나라 책이에요. 우리나라가 이 서양 미술이 어떻게 소장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서양 미술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그 박물관이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래서 참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는 이 그 우리의 도자기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 아시아는 이렇게 토기 같은 게 많아요. 이렇게 토기. 이쪽은 사막 지형이니까 주 서역이면 사막이잖아요. 이쪽도 서역은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실크로드를 따라서 서역으로 가면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다르다고. 아직까지 이쪽은 이제 사막 지형이니까 어떤 이런 형태들이 이게 토 그런 게 많죠. 이 그림은 좀 이따 이제 다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했는데 이제 도자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역에서 나오는 이 토들 보면은 이 우리의 그 어떤 그 신라 시대 때 뭐 어떤 그 형태들, 그 도자기 형태들이나 고려 시대, 고려의 청병이나 고려 시대의 그 동물들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가볍죠. 우리의 그 뭐 이 고려 청자나 뭐 이런 비색 나오는 것들은 엄청 깊잖아요. 이 색들이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다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적인 그 어떤 형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 사실은 이, 이 캐릭터가 나오려면은 이런 거를 갖다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 피카소가 캐릭터를 만들어냈잖아요. 한 얼굴에 옆에서 본 형태, 앞에서 본 형태, 눈도 옆에서 보는 형태, 앞에서 보는 형태를 만들어냈듯이 그거는 아프리카 미술을 접목시켜 갖고 그리스 미술하고 눈의 형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리스 미술이란 말이에요. 그걸 접목을 시켜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냈듯이 아시아에 또 우리는 아시아 사람들인데 아시아에서는 이런 거에 굉장히 귀중한 어떤 느낌이 와야 된다고. 반드시는 아니에요. 미술에 반드시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동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청동이야 뭐 우리나라의 청동은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나라의 그 금동불상이나 신라의 방가사유상 보면은 이게 견줄 수가 없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 미술을 이제 좀 이따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은 피카소를 보면서 제가 이제 그 이미지네이션 받아들이는 악셉트라고 하거든요. 그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이게 형태들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도자기로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브론즈인지는 모르지만 브론즈네. 어떤 형태들을 보면은 이때부터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다고 피카소는. 로봇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 코가 이렇게 크고 이게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이거는 거의 그렇게밖에 생각을 저는 못 하겠어요.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의 그 민속품들 뭐 이 신을 숭상하던 그쪽의 그 어떤 그 민족들이 좀 거기는 좀 원시 민족이 연상되는 그런 그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도 가면은 이제 미국의 이 록펠러 재단 그 아들이 모은 이 오세아니아주 거기 이제 뉴욕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 보면 거대한 오세아니아의 이 형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향을 엄청 받으셨다고 내가 갑자기 존댓말을 하고 그냥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형태들 보면은 굉장히 토우적인 요소가 강하죠. 토템이나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좀 소일거리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때 그 피카소는 사실 이 형태는 제가 여러 사람들에서 그 포옹을 보거든요. 이거의 갑은 크림트죠. 크림트의 포옹은 그 남자의 그 근육이 막 지난번에 내가 해부학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보자로 들어갈 때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그 크림트의 포옹에 뭐 뼈다구를 그려라 뭐 이런 시험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거는 얼핏 보기에 샤갈의 그 포옹이나 뭉크 뭐 이런 데 영향을 엄청 받았죠. 이 선 같은 거. 이거는 뉴욕에 있는 거네. 얼핏 딱 보면은 뭐 마네 모네 뭐 구별을 못 하겠네요.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요즘 이 여성 중에 영국에서 히트작 내고 있는 바비 브라운이나 뭐 이런 그 여성들 보면은 옛날에 이렇게
샤갈풍에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이런 것도 참고를 많이 했다고. 왜냐면 이걸 해부해서 더 흐트러 놨거든. 뭐 이 뭐 나폴레옹 대관식이나 이런 거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의 형태들이 옷을 다 벗겨버리고 누드적인 요소를 막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기의 그 캐릭터를 만들어 나갔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피카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마드리드 미술관에 있는 작품인데 여기 완전 샤갈이잖아요. 여기에 그 어떤 형태들이. 근데 거기에 그 누드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많이 합체를 한 거죠. 이게 1901년이니까 이게 또 이제 100년 전, 100년이 넘은 그림이네요. 이 인상파 미술을 갖다가 이분도 비껴가지는 못했죠. 그때 나오는 그 형상들이죠, 이게. 뭐 이 시절에 어느 화가든 그 인상파 미술을 갖다가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죠. 근데 이 뭐 이렇게 긴 손, 그다음에 이 색채감, 그다음에 어떤 그 이 파스텔적인 감, 굉장히 그 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뭐 그 다른 또 이런 풍에 그리는 그 작가들이 있잖아요. 시슬레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터치 같은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어두우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는 고흐나 뭐 그런 세잔느나 뭐 그런 거 보면 형태들이 이렇게 좀 무겁다고 그런 데서 영향을 받는 거죠. 이 양반은 턱 깨고 있는 걸 엄청 그렸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이거는 이 채색을 보면은 완전히 크림트적인 요소가 너무 많죠. 이제 이 청색 같은 거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외곽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 로트렉도 이거 엄청 이런 선을 많이 썼거든. 근데 여기 터치를 보면은 이게 터치의 백 여기 이 터치가 이렇게 여기까지 연장이 돼 있잖아요. 쭉 이렇게 이 터치 위에가 완전히 마른 다음에 여기 이 주홍 계열의 이 난색을 칠한 거를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터치만 보면은 이 양반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테를 올리기 위해서 애를 썼고 그 다음에는 린시드나 테레핀을 많이 섞어가지고 채색을 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방법 책을 볼 때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돼요. 이때만 해도 이 색을 몽마르트 시절에서 굉장히 다 이 만들었었거든요. 화방에서 그 피그먼트 안료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다 그랬죠. 뭐 그 루어도 그랬고 이 루어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바툴라보아 그쪽 그 몽마르트 아래. 그러니까 루어가 엄청 두껍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림이 안 팔렸다고. 근데 피카소는 그림이 막 팔리기 시작했던데요. 그러면 피카소가 루어 그림을 사주고 루어 그림 지우고 그 위에다 자기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에요. 이 피카소가 참 엉뚱한 사람이라고. 뭐 그거 다 여기 보면 이 크림티의 그런 거 전묘법이라든가 이 프랑스에는 그 살롱전이 많이 존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풍의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여기에 보면은 복합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이 어떤 그 전묘법서부터 그다음에 이런 그 터치는 이제 뭐 그때 이런 터치를 많이 썼잖아요. 마네, 모네, 고흐, 고갱 할 것 없이 다 이 터치를 썼다고. 그다음에 이 형태를 보면 어떤 로트렉이나 이 무희들의 어떤 그 의상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약간 삐에로적인 어떤 이런 분장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심취한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양반은 이제 스페인 사람이니까 이 어떤 투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선호했던 사람이죠. 이거는 참 피카소의 완전히 초창기적 작업들이라. 요거는 바르셀로나. 그러니까 은근히 이 시절만 하더라도 이 프랑스를 동경한 그런 터치들이 있어요. 프랑스의 그 인상파 미술 그때 살롱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활발했던 때거든. 이제 그런 거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때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청색 시대라고 해갖고 이런 청색 그림을 갖다 그런 굉장히 어떤 그 이 형태나 색깔을 보면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가라앉아 있는 듯하면서 그 눈이라든가 이런 거 표현한 거 보면은 저는 이 청색 시대를 참 좋아하는데 요때 이 피카소가 해부학을 갖다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를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인대나 뼈 뭐 이런 거 그리는 거 보면은 만만치 않으세요. 여기 옷 속에 들어가 있는 이 그 어떤 그 이 무릎뼈의 그 관절적인 거 여기에 보면은 이 딱 그 스캐플라 그 어깨 뼈에 나오는 빗장뼈가 살짝 거기 그 여기 그저 아크로미온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쪽 팔뼈에 굵은 뼈하고 연결되는 거 이런 게 다 해부학적인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해골의 그 형태에도 은근히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작업도 좀 마찬가지고 이 그런 이런 선을 잘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부학을 하고 얼굴을 그리고 모든 그런 거에 이유는 이 어떠한 그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제 임신한 그 나부와 요런 풍의 이런 거는 거의 진짜 이 오스트리아의 크림트라든가 이쪽에 그 굉장히 호환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뭐 산지사방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피카소가. 그래서 그런 그 이 파리 같은데 이런 데서 유행했던 그런 그 어떤 이그 형태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연구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 그 이런 것들도 이 보면은 이 루소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뭐네 죄송합니다. 요새 말이 좀 헛나와. 이 어떤 그 이 아프리카의 영향일까? 하여튼 그 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런 그 이 시절에 그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애썼던 사람들은 이 그 모자나 이런 그 옷이나 이런 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런 동물들이 존재한다는 거는 약간 서커스적인 그런 게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델들을 쉽게 살 수가 있었어요. 싼 값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극단이라든가 이런 그 모델, 그건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이미 꾸며져 있고 그 형태가 그런 거는 대중들한테 어떤 그 호응도를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시절에 이 창백한 얼굴에 그리고 가슴이 콱 파진 옷,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그 머리에 장식들, 그다음에 이 손님, 이 술집의 풍경을 갖다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 있죠. 세바스찬 비달, 1903년도. 이렇게 이때만 해도 여기에 그 형태를 이렇게 보면은 이 코선이 완전히 그리스풍으로 가진 않았어요. 약간 좀 쑥 들어가서 전형적인 그냥 그 서양인의 어떤 해골의 어떤 형태로 있었는데 나중에 그 완전히 그 말년에 가서 70살이 넘었을 때 이게 거의 직선이죠, 거의. 그냥 빠글빠글빠글해지면서 뭐 가슴도 엄청 커지면서 거해지죠, 이 피카소의 그림은. 그리고 여기 이제 해골 그릴 때 이 관자놀이 뼈 탁탁 들어가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코에 여기 비강이 시작되는 부분에 여기 굽히는 거 이런 거는 이 어떤 다른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똑같은 조건 하에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살들이. 이제 그런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그 어떤 유리병의 트랜스파랑적인 역할을 할 때 이쪽에 연결되는 게 여기는 그냥 흉내만 냈잖아요. 근데 이 흉내만 내더라도 이 기승전결을 생각했던 거거든.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색 쓴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유심하게 바라보면요 포인트 줄 때 굉장히 그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 어떤 그 이 인물에 대해 가지고 딱딱 포인트를 줘가지고 딱 눈에 띄게 하고 아 이 분이 직업이 어떤 요소가 있겠다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설명할 때 굉장히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그 어떤 다세계의 어떤 옷, 그다음에 모자 이런 거는 거의 극단이나 악단들 그 모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쓴 경우가 많이 있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게 그때 집시나 뭐 어떤 그 극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떠돌아 다니면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럴 때 어떤 거기에 요소들이 많잖아요. 슬픔이라든가 외로움이라든가 뭐 이 표정들이 다 이렇게 좀 극적이라고 좀 어둡고 우울하고 이제 그 시절의 그림들이 다 비슷하죠. 얼굴들이 뭐 이렇게 뭐 잘 보이려고는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거의 시선은 딴 데가 있고 흥미는 없고 뭐 그런 요소들 이런 걸 유심히 이렇게 잘 보면은 좋습니다. 그 이 그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이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그 재밌다라는 표정은 여기야 여기에 색들이 다 같은데도 속에다가 쓱 선 하나 쓱 이렇게 그잖아요. 여기 이렇게 웨이브 탁 주면서 이렇게 그리는 요런 게 캐릭터 요소에서 요런 게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선이. 그런 걸 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보더라도 미술관 미술관에서 그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거지만은 이 책을 보면서도 그런 거를 요소를 하나하나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좀 가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요때 요런 선들을 가장 많이 잘 썼던 사람들은 프랑스에 많죠. 뭐 라울 디피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요런 그 선들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탁탁탁탁 잘 쓰죠. 근데 피카소가 그거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잘 썼어요. 그런 요소는 그 디자인적인 요소를 살짝 주면서도 그 해부학적인 요소를 또 안 놓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피카소가. 이 약간의 또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이 길쭉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발이라든가 이런 형태 이게 왜곡된 그런 거는 글쎄 이 시절에 이, 이 관광 렌즈나 무슨 렌즈를 잘만 쓰면은 그런 거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썼을 거예요. 이 왜곡은 거의 그 카메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사람의 눈으로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 왜곡된 모습이. 그래서 이때 그런 거를 연상할 수 있고요. 거의 극단들 이런 걸 많이 했네. 이 지금 누드도 보면은 굉장히 왜곡돼 있거든요. 여기 그 허벅지나 이 앞에 그다음에 이쪽 상체에 비해서는 그런 그 볼 수 있죠. 요때 요런 그 표정들이나 요때 요런 각을 잘 보면은 요런 풍이 옆모습의 요런 풍에서 미래의 피카소의 그 옆얼굴을 그린 거에 그 아이디어를 이때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슬슬 보이기 시작해요. 이 눈의 형태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게 1906년도인데 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나오지는 않는다고. 이 아비뇽의 처녀들인가 이게 보면은 맞네. 이게 1907년도니까 이때 이제 약간 해부적인 그런 그 형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나중에 하여튼 뭐 게르니카 그릴 때는 아주 뭐 지금 여기 특히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을 보면 아프리카 탈이 똑같아요. 이런 거에 똑같은 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왜냐면 토속이라든가 이 민속품, 그다음에 종교가 가미된 어떤 형태들의 어떤 이 조각들은 굉장히 왜곡되고 과장적이거든요. 저도 이 아프리카 미술 탈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실에 가서 걸려 있거든요. 지금 오늘은 이 영상을 제가 편집 안 할 거니까 그것까지 찍어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형태들 이런 걸 보면은 그 이 아프리카 미술을 갖다가 굉장히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어요. 고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네 집에 놀러 가가지고 그 모네가 엄청 부자였잖아요. 그 집에 있는 컬렉션들을 보면서 특히 그 일본의 그 목파나적인 그 에도 시대 때 그 뭐라 그러죠? 우에 무슨 뭐라 그러는데 그 생각이 안 나네. 그 거기에 그런 그 요소들이 나와 있는 그 파나 이런 걸 수집을 많이 했거든요. 모네도. 근데 그걸 보고 고흐가 깜짝 놀래 가지고 그 풍에
그 터치를 많이 베꼈어요. 그 고흐도. 그것도 자기가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했던 연습이죠. 그런 걸 수업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다다 분해적이잖아요. 이제 큐비즘에 이제 영향을 받으면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분해해야 되거든. 그 해부학은 어느덧 이제 다 그 이 속에 녹아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분해적인 그런 요소들 일일이 다 뭐 색이나 뭐 이런 그 형태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이제 뭐 고갱이나 뭐 세잔느나 뭐 이런 데서 또 많이 응용을 해요. 이 양반은. 여기 이렇게 분해적인 요소들. 뭐가 메시지가 자꾸 뜨네요. 이 한 시대의 유행이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내가 요즘 이제 그 우리나라 미술 시장에 이제 그 팝아트들이 막 광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그 하나의 유행을 시대를 거치지 않고는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나중에 잘 하시겠죠. 그 지금의 그 젊은 시절을 갖다가 자꾸 저거 하면 안 되지. 이때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 이제 1910년대잖아요. 이그 10년대에 이런 그 어떤 보면은 뭐 그 브라크 이 완전 브라크 그림들하고 이제 거의 누구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접근을 한다고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비올롱이라고 하면 이제 바이올린, 모스크, 뮤제드, 푸시킨 이게 러시아로 흘러갔네요. 큐비즘의 그 어떤 그 브라크들 뭐 이런 풍들이 뭐 이런 이때 그 색들 참 재밌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글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글씨들을 이 나중에 이제 그 미국으로 그 이 예술가들이 엄청 넘어가거든요. 그때는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유럽에서 그 이 서서히 그 경제가 시작되는 뉴욕에 1930년대 전쟁이나 뭐 이런 걸 뭐 겪으면서 엄청난 이 미국이 힘을 갖게 되고 부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말하자면 유럽에서 엄청나게 많이 글로 넘어간다고 작가들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런 글씨의 어떤 콜라주나 저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뭐 라우센버거라든가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이 콜라주를 하면서 이런 거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이제 그 요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작품을 보면은 이런 글씨들이 막 툭툭 들어가죠. 아무데나 그냥 막 들어가죠. 이런 게.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은 이 풍을 이해하실 거야. 예, 꼴라주 했죠. 꼴라주는 그 미국의 초창기 그 1930, 40년대, 30년대 뭐 1910년 그때가 이제 1910년, 9년, 8년 그럴 때 이제 유행했던 그런 거고 원래 큐비즘에 이제 그 어떤 그 형태를 잡아나가는데 꼴라주만한 게 없거든요. 그 딱딱 선을 나눠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1910년도 그때 꼴라주 한 거 이런 그 이 꼴라주라는 거는 모든 그 세계를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 어떤 언론적인 거,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르데코적인 거, 그다음에 여기 문양 같은 거, 이거를 쉽게 받아들이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형태를 나눠가면서 그래서 찢어서도 붙이고 오려서도 붙이고 했던 그런 기법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자기의 캐릭터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
여기에는 이제 색채까지 가미된 그런 게 이제 또 여기에 보면은 이 그 점 막 찍은 거 요거 보면은 거의 우리 그 생명 검사할 때 그 색 그거 뿌려놓은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 사람이 여기다 이용을 한다고. 이 점 이런 거 이제 그 만화 특히 웹툰 그리시는 사람들은 유심히 봐야 돼요. 여기에 그 터치들을 이용한 걸 보면은 아주 참 대단하죠. 이 양반이 따온 거는. 여기 이런 거 보세요. 이런 터치. 그 만화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종이 만화를 안 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미국 저기 일본은요 이런 거 다 팔아요. 트레이싱제 판박이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거 다 문질러가지고 그 문양 내고 그런다고. 그것도 굉장한 그 산업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유화를 시작을 하기 시작했나? 그 내용은 표기가 안 돼 있네. 그 피카소의 그 큐비즘 그쪽에는요 이 나무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물론 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는 거의 그 유화 계통이고요. 나무를 사용해서 막 붙이기도 했다고. 올가 1918년이네. 다시 그 청색 시대의 그 굵직굵직한 선을 다시 또 이분이 올가 말하자면 자기 그 와이프의 그 와이프 꼬시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그렸죠. 이거는 1918년에 재료가 안 나오지. 왜? 책이 뭐 별로 안 좋네. 재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때는 다시 그쪽으로 그 청색 시대로 슬슬 돌아가면서 자기의 그 큐비즘과 옛날에 그렸던 그 청색 시대의 그 해부학적인 요소의 선이 탁탁 굵은 그 형태들과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1919년, 20년 이 발 좀 보세요. 왜곡된 그 형태의 발, 왜곡된 여기 코는 이제 완전히 그리스풍으로 가죠. 가잖아요. 완전히 여기 이제 여기에 그 해부학적인 요소를 완전히 이제는 통달을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자기께 찾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를. 눈의 표현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그 어떤 손 자기는 이 안에 이 뼈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테로는 왜곡이 심하다 못해 거의 아예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이거는 삐에로와 뭡니다라고 아예 그냥 하는 분이고 이 양반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기 전에 그 큐비즘을 그 생각을 했다는 거를 갖다가 잘 보셔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버리지는 않죠. 그 계속 그 이 그림을 합치기 위해서 계속 존재를 한다고. 1920년 작품이잖아요. 이런 거 하고 아까 그 올가의 그 그림 같은 연대인데도 그런 게 이제 이거 보면은 여기는 1923년이잖아요. 23년에 이 그 코의 형태나 이런 건 완전히 그 우리 그리스 신전에 가면은 나오는 그 조각상들하고 똑같아요. 그 이제 왜곡된 거기서 이제 완벽하게 그 어떤 자기의 캐릭터를 찾아 나가죠. 무릎 그린 거, 발 그린 거 이런 게 보면은 그, 그 해부학적 요소에서 여기를 막 근육을 그 아메리칸 스타일의 뭐 어떤 뭐 쭉쭉빵빵 뭐 이런 거는 이 양반이 이미 그 거쳐갔다고 볼 수가 있죠. 유럽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양반이 그 사실적인 그 어떤 그 완벽한 페스펙티브에 의한 어떤 그 스쿨티 그러니까 조각 이런 거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다 이미 깨우친 그런 상태라고요. 그때 그 서양에서 그 계속 오랫동안 봐왔던 그 어떤 그 해부학적의 완벽한 그 팔등신 그런 거를 갖다 머릿속에 이미 이분은 자기 캐릭터로 끌어들였다는 거지. 이때는 과감하게 선들이
23년 이게 요소를 뺄 거 빼면서 딱 정리가 되고 있죠. 이미 이 같이 혼존 형태가 이렇게 어떤 그 인물화, 그다음에 큐비즘의 정물, 그다음에 그런 그 어떤 콜라주적인 요소, 아르데코적인 요소 이런 걸 다 이제 요소를 다 넣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문양, 이 문양 자체에도 어떤 뉘앙스를 주는 거니까 그 불어는 뉘앙스라 그래요. 그 제가 제목으로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이렇게 썼으면은 사람이 일단 사고를 하게 된다고 제목에서 그렇듯이 그 어떤 그 이 문양을 슬쩍 던지면은 그 어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문양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내가 공부를 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고려 불화에 보면은 고려 불화의 그 어떤 종교적인 그 어떤 문양들도 나오지만은 그 시대를 버금가던 그 문양들이 또 나와요. 그 거기에는 토속이 다 들어가 있다고. 반드시 그 불교적인 요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고려 불화에는 그 시절의 어떤 의상이라든가 뭐 그런데 문양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고. 그 문양에는 반드시 그 뭐 부처님 그런 관련된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피카소도 그렇게 접근해서 보면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고 공부를. 그래서 뭐 끊임없이 책을 보고 뭐를 보고 하면은 이제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죠. 생각이 나중에 끝까지 음악을 좋아하는지 하여튼 이런 그 기타적인 선의 요소 같은 거 이런 거, 이 바이올린, 비올 뭐 그런 거 요소가 계속 그 들어가죠. 이 시절에 우리나라는 이런 풍으로 접근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김환기 선생이세요. 김환기 선생이 그 큐비즘적인 요소를 다랑아리, 구름, 학 이런 거를 막 넣기 시작하시죠. 김환기 선생도 그 시절 그 시절보다는 조금 더 뒤지만은 프랑스에 계셨었거든요.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죠. 왜냐면 김환기 선생도 몽마르트 그 보헤미안을 보셨으니까. 제가 몽마르트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진짜 다 들어있어요. 그 이 예술가들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어떤 그 구상이나 구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녹화가 되나 이거는 배터리를 또 확인해야 돼. 아, 이거 참 영상 찍는 거 어렵네. 아직은 배터리들이 살아있네요. 이 뭐 그러니 이 그 구독자가 많으신 그 유튜버들은 얼마나 그 신경을 쓰시겠어요. 너무 잘 찍더라고.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여력 없습니다. 뭐 조수 쓸 여력도 없죠. 조수 쓰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지금 이게 몇 년도인데 아직도 삐에로가 나오네. 24년. 진짜 거의 막 20년간 잊지 않고 이런 유해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선들이 간편해지면서 큐비즘은 이런 식으로 녹아들고 인물에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옆얼굴과 이 정면 약간 비스듬한 얼굴과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시절에는 뭐 마티스도 그랬고 뭐 이 피카소도 그랬고 마티스는 이제 말하자면 제가 보자르 나왔으니까 보자르의 선배죠. 마티스트가 거기 거기 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이 그 어떤 이 왜곡된 선이나 선적인 요소 이 지금 보테르 나중에 이제 이 양반이 또 받아들였던 세계 그런 거를 그 했던 분이 꽤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큐비즘적인 요소라든가 이런 걸 많이 했지만은 그 마티스의 풍만한 그 어떤 조각들을 보면은 그 뭐 그거를 거기 그 마티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나 뭐 어떤 그 예술적으로나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에 많은 그 팬들과 그런 게 합쳐져서 가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피카소 외지인들이 이 어떤 그 보기에는 스페인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고흐도 그렇고 그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보는 게 있었다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이게 다 그때 다 친구들이니까 뭐 그렇게 호환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비로소 이제 이렇게 합쳐져서 이제 피카소 풍의 캐릭터가 나왔죠. 드디어 나오는 거죠. 아까 계속 나와요. 그런 게 이제 이 큐비즘의 어떤 그와 이거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진짜 재밌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디자인 하시는 일러스트레이너들은 이걸 꼭 보셔야 되는데 요게 면을 분할을 하잖아요. 분할을 했을 때 이 밝은 면과 중간 면과 어두운 면 이렇게 크로스 되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면만이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면이 부닥친다고. 그리고 어떤 때는 생략을 해버리잖아요. 여기에 네 가지의 그 면 분할했던 거하고 여기는 뭐 더 복잡하죠. 아예 면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사실은 우리 그 예전에 대학 입시 시험 볼 때 내가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 구성하는 거, 색채 구성. 우리는 색채 구성하면은 뭐 만델의 색채학 뭐 이런 생각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큐비즘적인 요소의 어떤 그 색의 분할 이런 거는 굉장히 그 큐비즘 하신 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좀 세거든요. 그런 거를 다시 새롭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러스트가 버릴 게 없어요, 진짜 공부하신 분들은 일러스트 공부, 디자인 공부하신 분들은 그거를 이 회화적인 해부학이나 그 어떤 그런 그 요소하고 딱 합치시키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공부한 거 그 남줄 필요 없어요. 자기가 가져야지. 발은 내가 좀 약간 올드한 여기도 보면은 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분할 요소가 그다음에서 장식적인 요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적인 요소. 이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면은 그 피카소가 항상 데리고 다니는 조각이 있잖아요. 자기 형태. 1900 그 초기에 20살 그 전에 그 그림들 보면은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끌고 다닌다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 외곽선에 있는 이 선은 다 마티스예요. 지금 마티스는 이렇게 그렸거든 다. 짬뽕이야 다 따온 거야. 옆 얼굴 드디어 이제 그 자기의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캐릭터를 딱 이제 만들어냈죠. 이미 이제 이 시절 되면은 그 색채학적으로는 굉장히 그 화려한 난색 계열의 이 리모컨이 있으면 좀 편하긴 해요. 제가 이거 보면서 꺼지면 바로 근데 계속 이것만 또 볼 수는 없어.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한 거 다 녹화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 이 큐비즘적인 요소와 해부학적인 요소, 그다음에 민속적인 요소 여러 가지가 다 짬뽕이 돼가지고 자기의 드디어 이제 자기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선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장식적인 요소와 선 거예요. 여기에 무슨 해부학이 있겠습니까? 이제 뛰어넘었는데 캐릭터에 아무 소용 없죠. 이런 거 뭐 이런 형태들이 이제는 이 발이라든가 이런 엉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양반은 자기의 캐릭터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동물, 말 이 표현들 이렇게 보면은 뭐 아예 그냥 프리해진 거죠. 이런 거에서 이제 피카소가 그 대단한 해부학가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힘, 코 좀 보세요. 귀 뭐 이런 거, 입 같은 거. 이 캐릭터가 이렇게 이 그 입술, 눈 이게 다 해부학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그 분해를 하더라도 그런 거를 이제 유심히 잘 보시면은 그 형태학 쪽에서 가령 이 눈동자를 그리는데 이렇게 툭툭 눈 쌍꺼풀이 있고 여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의 얼굴의 표정과 이쪽 얼굴 표정이 상당히 그렇게 좀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쪽 이렇게 탁탁탁 그 눈썹의 표현들. 눈썹을 많이 그리지 않아도 좀 강하게 할 수 있고 또 여기는 손톱 같은 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요소는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 어린 시절서부터 그 해부학이나 뭐 이런 뼈나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냥 피카소만 추정해가지고 그거는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것만 받아들일래. 이 양반은 성공을 크게 못하죠. 그렇게 접근을 하면은 뭐 성공하는 게 목적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여기 선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 양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요 조그맣게 그린 이런 거 보세요. 눈, 코, 입 어떤 그 우리 그 이 만화적인 요소에서 이제 만약에 이 양반을 해부한다면은 굉장히 그 그로테스크한 어떤 괴물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선 같은 거 잘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보이죠. 이 어떤 그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요소가 그 신화적인 그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어낸다거나 동물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그 베르세이크를 그린 사람이 52세에 단명을 했지만 그 사람은 이런 거를 수집을 한 거예요. 신화적인 요소, 뭐 어떤 이 피카소의 그 어떤 캐릭터 뭐 이런 걸 다 해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고 내가 그 자세히 보니까 엄청난 기법의 완벽한 페스펙티브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눌하지만 꼼꼼하게 이제 이런 꼼꼼함을 이제 그 거기다 넣으면서 그다음에 이런 형태 같은 게 넣으면서 그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 뭐 주인공들 뭐 가치나 뭐 그 그리피스 이런 애들 그릴 때 보면 아주 예쁜 그 어떤 해부학적인 그 어떤 형태들 남들이 선호했던 그리스적인 그런 요소 그다음에 이 그런 게 다 그 이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더라고요. 엄청 이거 우는 여인 그다음에 여기 동물적인 이 게르니카에 나온 그 피카소의 어떤 그 어떤 동물의 그런 거 그다음에 정물화의 이 세잔이나 고흐나 뭐 이런 것 쪽에 어떤 그 영향 딱 그 요런 형태를 보면은 그 오래전에 그렸던 그 이 광대들의 그 옷에 그런 거 연관 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여기 그 눈에 보면은 우는 연의 눈에 보면 이 동공 수정체를 갖다 파괴시켰잖아요. 파괴시키면서 이 나온 그 어떤 그 극한 그 어떤 공허한 상태 이런 거 참 재밌어요, 진짜. 저는 이제 이런 표현 같은 건 이제 굉장히 재밌는데, 그다음에 이 해골의 동물, 그다음에 사람하고 다 다르지만 이 구멍 안에 그 공허한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거,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우리의 그 이 사실 우리나라 민화가요. 유럽에 엄청 들어가 있어요. 이 지금 이 호랑이 도거든 이거 지금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참 여우 같은 분이죠. 그냥 다 이용해 먹는다고 지금 여기 우리의 민화잖아요. 이게 딱 까치 호랑이, 까치 호랑이 도예요. 이거를 메인으로 놔야 되겠다. 오늘 수업에. 근데 그 보면은 이 그림은 전 세계가 어차피 다 호환이 되니까 이거를 타이틀 제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 만들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감기가 아직 완벽하게 낫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계속 가라앉으니까 이제 강의도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분이야? 거의 40분, 50분 분량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재밌으면은 이따가 제가 편집하면서 더 심층적으로 더 들어갈 거고 오늘은 이 그 보테르하고 이 서양 미술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피카소 책을 또 넘기다 보니까 너무 재밌네. 오히려 난 보테르는 그냥 이 정모르하나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어휴, 나 진짜 이 양반 왜곡은 너무너무 재밌어. 이 양반 캐릭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거든요, 이 보테르는. 우리 또 딸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나중에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서양 미술은
누누이 제가 우리나라의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던 전시회 때 사온 건데 이 여기에 보면은 그 어떤 이런 거 해박적인 요소, 그다음에 어떤 도구들 이런 거에 보면은 이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여기 형태들하고 이렇게 문양들, 이런 문양들. 저는 그래서 이제 점각 내지는 도자기, 토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미술학적으로 어떻게 캐릭터를 잘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요소가 좀 있거든.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건 틈나는 대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이제 할게요. 이 아까 피카소의 그림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분해되어 있는 그 요소들이 많잖아요. 여기 다 있다고 지금. 서역에 있는 거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피카소도 발견 못한 엄청난 캐릭터들이 이 안에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 화가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딸내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용하면 돼요. 전부 다 이용해서 자기의 멋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내면 된다고. 그거는 트레이닝에